자, 대통령령에는 자, 신청서에 첨부 서류가 나와 있죠.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가 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있어서 첨부 서류입니다. 자, 첨부 서류에 관한 것은 7가지가 나와 있지요. 그래서 7가지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신청서에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아울러서 등급별, 시간대별, 철도 차량의 운행 빈도, 역 수, 종사자 수는 운영 현황도 들어갈 것이고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요 4가지 것은 숫자 관련 좀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6개월이 나오죠.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 기간 동안에 일일 평균, 자, 철도 서비스 수요죠. 서비스 수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과거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기간 동안에 일종의 이제 회계 보고서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과거 1년 이상 기간 동안에 수입, 비용 및 영업 손실, 수입이나 손실 나와야 되겠죠? 회계 보고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자, 향후 5년입니다. 그래서 향후 5년이에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입니다. 자, 5년 동안에 일일 평균 서비스 수요죠. 그래서 그 일일 평균 서비스 수요에 대한 전망입니다. 향후니까요. 또 과거 5년 동안입니다. 자, 과거 5년 동안에서 나온 것은 자, 공익 서비스 비용의 전체 규모, 그렇죠? 비용의 전체 규모. 아울러서 원인 제공자가 부담한 서비스 비용의 규모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 5년 동안에 자, 비용의 전체 규모하고 아울러서 플러스죠. 플러스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규모. 과거 5년 동안입니다. 한마디로 과거 5년은 비용 규모, 과거 6개월은 수요. 또 과거 1년 이상은 회계 보고서, 향후 5년은 일일 평균 수요 전망. 이렇게 해서 암기 좀 해놓으세요. 이 숫자 관련된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체 수송산의 이용 가능성이죠. 자, 여기서는 승인 신청할 때 첨부 서류다. 그렇죠? 그래서 노선 폐지 등 할 때 국장 승인을 받으려면 승인 신청도 들어가는데 첨부 서류 내용이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시행령 45조는 실태조사죠. 자, 여러분 실태조사는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죠. 자, 국장은 승인청을 받게 되면 당해 노선, 역의 운영 현황, 제공 현황 등이죠.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자, 물론 국토교통에 필요한 경우면 관계 지자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죠. 실태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아울러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그래서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자, 또 한 가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특정 노선 승인했죠? 폐지 등에 대한 승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인을 있고 나면 1개월 이내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자, 폐지된 특정 노선 역, 또 제한 중지되는 서비스 내용과 그 사유를 불행히 점사로 공고해라. 특정 노선 폐지 등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면 공고를 해라. 공고는 1개월 이내입니다. 자, 이 표현 1개월 이내 숫자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또 한 가지. 자, 특정 노선 폐지됨에 따라서 수송대책 수립이 나와야 되겠죠? 수송대책의 수립입니다. 자, 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입니다. 자, 역의 폐지라든가 노선, 또 철도 서비스 제한 중지죠. 영향을 받는 지역 중에서 자, 대체 수송선이 없거나 또 현재의 부족이라면 나와 있죠. 또 수송 서비스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수송 대책을 수립 시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송 대책에는 여건 분석, 또 대체 수송선의 운행횟수 증대, 노선 조정, 추가 투입, 또 대체 수송에 필요한 재원 조달, 기타 사항이죠. 자, 그래서 수송 대책을 수립해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시행령 48조는 이제 그 철도 서비스 제한 중지됨에 따라서
신규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운영자죠. 자, 기존 운영자가 제한 또는 중단된 이야기죠. 그런 특정 노선이라든가 여기에 관한 철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신규 운영자를 선정해가지고 제공을 타당한다고 인정이 되면 신규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한마디로 기존 운영자가 못하겠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신규 운영자 선정해가지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이 신규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입니다. 이때는 원인 제공자 협의해가지고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한다. 한마디로 선정하는 방법은 경쟁 입찰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경쟁 방법입니다. 자, 또 선정할 때 있어서 수의 계약으로 선정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자,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 자, 또 한 가지 신규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원인 제공자는 역시 보상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기존의 운영자는 자, 인수인계 서류를 작성해서 신규 운영자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나와 있죠. 자, 신규 운영자 선정 등에 관한 것 이런 부분은 부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다. 그러면 틀린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제한 중개자로서 신규 운영자 선정할 것이고 선정은 국장이 할 것이고 그리고 경쟁의 방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는 그렇게 봐두시고요. 아울러서 선정할 때는 원인 제공자와 협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 제공자는 신규 운영자가 정해지면 바로 보상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자, 승인의 제한이 나옵니다. 다음의 경우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승인 거부 사유입니다. 자, 노선을 폐지하려는데 기본적 거부 사유죠. 자, 공익을 현저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대체 교통사에 미흡해가지고 교통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아울러서 승인을 안 함으로 인해서 철도 운영자가 경영상 중대한 영업상 손실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35조 법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36조입니다. 자, 36조는 비상사태 시 처분입니다. 자, 비상사태라고 나와 있는 것은 자, 일단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 철도교통의 심각한 장애, 또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이 나오죠.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비스에 중대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철도시설 관리자, 또 운영자, 또 이용자에게입니다. 그래서 관리자에게도 할 수 있고 운영자, 그리고 이용자에게도 한다는 것. 다음에 조치, 즉 조정명령,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상사태 시에 국장은 처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7가지 비상사태, 한마디로 비상조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지역별 노선별 수송 대상별 수송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수송 통제를 할 수 있다. 또 철도시설, 철도 차량 설비, 가동 및 조업을 할 수 있고요. 또 대체 수송수단 및 수송 확보할 수 있고요. 자, 임시 열차 편성해서 운행할 수 있고 또 인력 투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철도 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비상사태 시에는 이러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이 항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자, 우리 보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래 나와 있죠. 자, 철도 시설을 임시 사용하게 하든지, 또 시설의 사용 제한 및 접근 통제하든지, 또 긴급 복구 및 복구 지원을 하든지, 또 철도역이라든가 차량에 대한 수색 등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것들을 비상사태 시 처분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자, 아울러서 자, 그 사유가 소멸됐다. 그럴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상사태 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사유가 소멸됐다. 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입니다. 이를 해제를 해야 한다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사장의 내용은 다 정리 드렸고요. 자, 이제 보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보칙 부분 여러분 좀 간략하게 봐도 되겠는데요. 자, 37조입니다. 건설 등의 비용 부담 나오죠. 자, 철도시설 관리자입니다. 자, 지자체 특정 기관 단체가 철도시설 건설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이익을 받았다고 나와 있죠. 일명 수익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그 수익자에게 시설 관리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시설 관리자가 자, 시설을 건설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따서 지자체 등이 이익을 받다는 것이죠. 수익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키는 것인데요. 두 가지 걸 보셔야 돼요. 자, 비용 부담의 일부입니다. 전부는 안 들어갑니다. 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도 틀린 지문 될 것이고, 또 하게 할 수 없다 나오면 틀렸겠죠.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비용은 부담 비용이죠. 협의해야 되겠죠. 협의해서 정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해버리면 역시 관리자나 수익자 신청에 의해서 위원회가 조정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위원회가 조정을 할 수 있다. 또 국장이 조정한다. 이러면 틀린 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앞에도 한번 봤지만 협의가 안 된 경우에는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위원회 조정사항이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권한의 위임 위탁이 48조 나와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권한의 일부죠. 대통령령이 정함에 따라서 자, 특관 도지사, 특별자, 지도지사 나오죠. 일명 광역지자체장입니다. 또 지방교통관서장에게 위임하거나 또 관계행정기관, 국가철도공단, 철도공사,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대신 이제 철도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입니다. 한마디로 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죠. 얘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자, 우리 법률에서는 철도공사라고 나와 있죠. 근데 뒤에 보면 우리 시행령 부분에서는 철도청장에게 위탁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법률상으로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이렇게도 되고요. 또 시행령에서는 철도청장이라고 나옵니다. 철도청장에 위탁하니까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철도공사에도 맞고 또 철도청장에도 맞아요. 시행령은 좀 더 세부적 내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시행령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저렇게 나옵니다. 자, 권한 위탁이 나오죠? 자, 권한 위탁 부분입니다. 자,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철도산업정보센터 나와 있죠? 설치 운영 업무죠. 자, 이자들에게 위탁은 나와 있죠? 위탁. 자, 위탁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또 국가철도공단 나오죠? 위탁. 자, 또 한 가지. 자, 철도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앞에 법률에서는 철도공사에게 위탁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시행령 규정을 보게 되면 시행령은 철도청장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철도청장으로 문제 푸시면 되는데 철도공사도 법률 조항이 있으므로 틀린 조항은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교통관제시설 관리 업무. 또 교통관제 업무죠. 자, 국가철도공단, 또 철도 운영자에게 위탁한다. 교통관제에 관한 것은 국가철도공단, 철도 운영자에게 위탁한다. 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청문 절차 나와 있죠? 자, 청문에서는 자, 국토교통부장 특정 노선 역의 폐지, 서비스 제한 중지 승인을 할 때, 자, 이걸 폐지 중지 승인이죠? 이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청문 실시하는 경우는 특정 노선 역의 폐지, 서비스 제한 중지 조치에 대한 승인할 때 기본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칙 조항이 나와 있죠. 자, 벌칙은 40조부터 시작이 되지 42조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벌칙은 자, 보시면 3년
5천 나오죠? 3, 5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여기는 승인받지 않냐고, 국장 승인받지 않냐고, 한마디로 노선 폐지 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때는 3, 5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울러서 이 세 가지는 뭐냐면요. 일종의 이제 우리 2년 그리고 3천만 원이죠. 2, 3입니다. 2, 3인데 자, 거짓 부정한 범으로 철도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죠. 그래서 자, 3.1조 1항에 따라 허가라는 것은 우리 철도 시설에 관한 관리청 허가잖아요. 그 사용 허가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그 사용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한 자. 자, 그리고 또 조정 명령 등 조치.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비상사태 시죠. 우리 비상사태 시에 한마디로 처분입니다. 처분을 위반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철도 사용 허가를 거짓 부정을 받았거나 사용허가 받지 않고 사용했거나 비상사태 시 처분을 위반했다. 그랬더니 2, 3입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양벌 규정은 여러분들 행위자뿐만이 아니라 그 법인 등에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과태료 부분입니다.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와 있죠. 1천만 원 과태료는 36조 1항 6호 규정을 위반한 자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6호 규정은 36조가 우리 비상사태 시잖아요. 자, 비상사태 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철도 서비스의 이용을 철도 서비스 이용, 즉 철도 이용이죠. 철도 이용을 제한이나 중지시키는 것이죠. 철도 이용의 제한 중지입니다. 자, 이러한 조정이나 명령 등이죠. 조정이나 명령 등입니다. 이것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철도 이용 제한 중지 조치 취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반했다. 이럴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받으시고요.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한다. 이제 우리 대통령령에 관한 규정을 보게 되면 자, 일반적 과태료 부과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서면으로 명시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적 과태료 부과할 때 서면 명시해가지고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일반적으로 통지받은 대상자에게 통지할 때 있어서 10일 이상 기간을 줘가지고 한마디로 의견 제출, 즉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간에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걸로 본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 절차는 이 정도로만이. 그래서 서면으로 부과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10일 이상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된다. 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